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제 70일 남았습니다. 선거를 향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고 끝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합니다. 박 전 장관의 일정 때문에 방금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인터뷰 녹음했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며칠 전까지는 이제 장관님이셨는데 이제 후보자로 불려야겠습니다. 네,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후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7, 18, 19, 20대 국회 쭉 사선 의원이시고 또 서울시장에도 이번 이제 세 번째 도전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 호칭도 좀 금방 익숙해지셨죠? 네. 예. 자, 먼저 사실 이제 박 후보자님 출마 선언 언제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긴 장고 끝에 장관직 마감하시고 다시 여의도 정치로 돌아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시게 된 겁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서울의 모습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100년 서울의 미래의 좌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서울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것을 좀 잘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바뀔 때 또 스페인 독감 이후에 뉴욕 맨하탄이 조닝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서 세계 도시의 표준과 또 그 세계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난 100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의 모습을 잘 설계를 하면 대한민국 서울이 뉴욕과 같은 그런 세계 도시의 표준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감에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건데 근데 임기는 좀 일단 보궐선거라서 짧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5년 계획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는 지금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집중화 현상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다핵 도시, 그러니까 21분 안에 모든 나의 삶이 해결되는 그러한 다핵 도시로 해서 21분 서울, 21분 컴팩트 도시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분 내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존의 구역, 그런 구역화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역화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 21분 안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21분 안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21분 안에 통학도 가능하고 이 21분이라는 그것을 그럼 왜 설정했느냐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10분도 근데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 21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2km라고 규정하기보다는요.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이것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통 서울 시내 한 구가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인구 50만에서 조금 넘어서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600만 평이니까 이것을 한 21개의 그 원을 그리는 서클을 그리면 한 21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1분 21개 또 21세기의 글로벌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해외 도시 사례도 비슷한 게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9분 도시 하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9분 안에 그
자신의 여가 생활, 문화 생활, 출퇴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또 15분 도시 하면은 파리의 이달고 거기도 여시장인데요. 네네. 파리의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를 지금 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로 15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15분 안에 해결하는 또 20분 도시가 디트로이트입니다. 예. 예, 저희는 그래서 21분 도시로 그렇게 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또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또 저조한 출산율, 서울 고령화 등 서울이 해결할 그 과제들 밝히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현재 서울은 사실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서울의 어떤 그 폐허가 된 서울을 다시 재건하면서 서울 시민과의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식 그 서울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이 존재하는 도시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뭐 이런 주거 불안의 문제라든가 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주변에는 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개의 거점에 그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 주변에 실버타운도 만들어서 일단 마음이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만들 때도 저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제2의 도시 요코하마가 1960년대에 50년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인 1960년대에 60년대 말인데요. 요코하마에서 그 청사진을 요코하마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 요코하마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지난 50년 동안 오늘의 요코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도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소벤처기업 장관 지내신 경험으로 일자리 창출 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정책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이미 일자리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벤처와 혁신 스타트업 쪽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개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또 그리고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판매를 하거나 1인 수출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래 100년을 끌고 갈 새로운 서울시장이 해야 할 새로운 구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까지 판매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마켓 이러한 것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슈퍼마켓 주인께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서 매출이 스스로 혼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주말에도 문을 닫아놔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 있는 삶,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또 매출도 증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온라인을 통한 구독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아침에 집에서 우유를 받아서 배달해서 먹는 것처럼 일주일에 뭐 예를 들면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한 달에 월정액을 그 동네에 본인이 선호하는 소상공인하고 예. 계약을 해서 그런 뭐 꽃도 받아서 꽃 배달도 가능하고요. 예. 또 세탁물 배달도 가능하고요. 이런 야채 배달도 가능하고요. 하는 이런 구독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와도 좀 덜 걱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 부장님, 서울 지역은 특히 집값을 잡을 부동산 대책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럼 박 후보자께서는 5년 동안 30만 호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 30만 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저의 그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른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좀 새로운 개념은요. 네네.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들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원이고 산책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면적이 너무 공원 그러면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직화해서요. 거기에 그 나무를 심고 그 빌딩을 올라가면서 산책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수직동원 정원 도시의 그곳에는 스마트 팜을 만들어서 도시농부처럼 자신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나 또 1인 오피스를 그곳에 같이 집어넣어서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이러한 것이 저의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후보자님의 이제 30만 원 공급 이 약속 관련해서 이게 산무당의 사람 잡는다 이렇게 사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상상력의 부재가 가져오는 화석화 현상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오 시장님이 그 10년 전에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중도에 사퇴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3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제 재보궐선거 경선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친문 표심이 뭐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거든요. 권리당원이 100만이 되면 이것은 당신과 민심이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을 믿고 또 서울 시민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뭐 당내 경선에서도 끝까지 가신다면 야권에 이제 사실은 야권 쪽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되느냐 이게 이제 뭐 관건으로 지금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뭐 선거 승리 자신하십니까? 네, 저는 뭐 어느 후보가 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선거는 얼마만큼 진솔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한 가지 좀 그 야권 후보들에게 아쉬운 점은 대안 없는 분노 그리고 서울을 정쟁화하는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서울의 발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런 야권 후보 중 한 명 나경원 예비후보자를 좀 겨냥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그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자가 박원순 피해자 외면 미안함 없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야권 후보님들 보면 마치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저 후보자 간에 그런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박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후궁에 빗대서 비판한 것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정 의원에게 너무 마음에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꿋꿋하게 이 일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저는 여의도의 정치, 그러니까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곧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 서로 달라서 비판하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좀 비유법이나 이런 어떤 말꼬리 잡기 또 막말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